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증권사 앱을 열어보면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IMA 종합투자계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IMA는 은행 예금처럼 완전히 안전한 대체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식처럼 공격적인 투자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계좌입니다. 잘 쓰면 현금이 놀지 않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이해하고 접근하면 생각보다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IMA가 정확히 무엇인지, 은행 계좌와 무엇이 다른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은행에서 넘어갈 만한 사람과 굳이 안 넘어가도 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까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설명과 기준 정리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금리 이야기를 빼놓고는 어떤 금융 상품도 설명하기가 어렵죠. 몇 년 전만 해도 예금 금리가 1%대 초반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CMA, MMF, 단기채 ETF 같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증권사들도 현금을 그냥 두지 않게 해주는 여러 상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IMA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IMA 종합투자계좌라는 이름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새로운 금융 상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증권 계좌 안에 들어있는 현금과 투자 자산을 따로따로 관리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묶어서 관리하면서 남는 현금까지 자동으로 굴려보겠다는 발상입니다. 주식을 사고 남은 예수금, 배당금이 들어오고 나서 며칠씩 놀고 있는 돈, 다음 투자 타이밍을 기다리는 대기자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IMA는 그런 돈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RP나 MMF 같은 단기 금융 상품에 자동으로 연결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IMA를 설명할 때 증권 계좌에 CMA 성격을 얹어 놓은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단순한 CMA와 다른 점은 IMA는 단기 주차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장기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묶어두는 구조, 자동 운용이나 1임 성격이 들어간 구조, 성과에 따라 보수를 나누는 구조 등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은행 계좌와의 차이가 궁금해지실 겁니다. 은행 계좌는 기본적으로 보관과 결제를 위한 공간입니다. 입출금 통장은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통로이고 예금과 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약속된 이자를 받는 계약입니다. 핵심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얼마를 넣으면 언제 얼마를 받는지가 거의 확정되어 있고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까지 얹혀 있습니다. 반면 IMA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IMA는 처음부터 운용을 전제로 한 계좌입니다. 내 돈이 계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가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처럼 단순히 안전하게 보관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생각의 출발점부터 어긋나게 됩니다. 안전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IMA가 안전한가요? 은행 예금처럼 믿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늘 같습니다. IMA는 계좌 이름만 보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은행 예금은 구조적으로 명확합니다. 은행이 돈을 받고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문제가 생기면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작동합니다. 반면 IMA는 계좌 안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RP 위주인지, MMF인지, 단기 국공채인지, 회사채 비중이 있는지, 아니면 운용사가 재량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랩 형태인지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RP나 MMF처럼 초단기 금융상품 위주로 구성된 경우에는 변동성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기 주차 자금으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금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낮을 뿐이지 은행 예금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구조로 가면 채권형 펀드나 혼합형 운용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금리 변동이나 신용 위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랩이나 1임 형태로 가면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MA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계좌가 안전한가요가 아니라 이 계좌 안에서 내 돈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 내리면 IMA는 시작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어떨까요? 여기서도 기대치를 잘 조정하셔야 합니다. IMA는 예금처럼 확정 금리를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IMA 상품은 목표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 4%를 목표로 한다. 연 5에서 6%를 지향한다. 이런 식의 안내가 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보장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에서 다시 보수와 세금이 빠집니다. 운용 보수, 성과 보수, 그리고 배당 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률은 안내 문구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IMA의 기대 위치는 이 정도입니다. CMA나 MMF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리지만 주식이나 공격적인 채권 투자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영역. 예금 대비로 보면 잘 운용됐을 때 세후 기준으로 연 0.몇 %에서 1%p 정도 더 나을 수도 있는 구조. 하지만 그 대가로 유동성 제한, 구조의 복잡함, 예금자 보호 미적용 같은 요소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IMA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예금이랑 경쟁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IMA의 진짜 비교 대상은 예금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는 현금입니다. 주식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계좌에 며칠, 몇 주씩 그냥 쌓여있는 돈,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다시 투자하기 전까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돈, 혹은 곧 쓸 것 같아서 손대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몇 달씩 그대로 있는 자금 말이죠. IMA는 그런 애매한 현금 구간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보겠다는 도구에 가깝고 그래서 목적 없이 가입하면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자금인지 스스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IMA라는 구조도 그제야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IMA로 넘어갈 만한가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은행 예금을 전부 대체할 만한 상품은 아닙니다. 생활비 통장, 월급 통장, 카드 결제 통장, 그리고 진짜 비상금은 여전히 은행에 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와 생활의 문제입니다. 언제든 써야 할 돈의 변동성이나 구조적 불확실성을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년, 3년 동안 절대 쓰지 않을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금 만기와 비슷한 기간 동안 묶어둘 수 있고 예금보다 약간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해보고 싶다면 IMA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주식이나 ETF 투자를 하고 있고 증권 계좌 사용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접근 난이도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옮기기보다는 전체 자산에서 아주 일부로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잔금 구조가 내 성향에 맞는지, 중간에 마음이 불편해지지는 않는지, 설명서에 적힌 구조를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IMA는 만능 상품이 아닙니다. 은행, CMA, MMF, 단기채 ETF 그리고 IMA는 각자 쓰임새가 다릅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는 결국 시스템과 기준의 문제입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산이 어디에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나눠두는 게 중요합니다. IMA는 그 중에서 중간 영역을 맡을 수 있는 도구이지 전부를 맡길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IMA는 은행 예금의 대체제가 아니라 은행과 투자 사이를 메워주는 선택지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접근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